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장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소형주, NFT나 메타버스 같은 재료가 있는 곳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모두 3%에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소수, 물류대랑 관련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소형주가 현재 강한 장이고 강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미 많이 올랐어도 강한 종목이 더 간다.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빌이 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게임빌이 최근에 거의 10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7%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제 방송 중에서 넵튠, 게임빌, 드래곤플라이, 조이시티, 아프리카TV, 큐브엔터, FNC엔터, YG플러스, 다날 이렇게 종목을 설명드렸는데요. 넵튠과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는 NFT 재료가 있었고 넵튠을 특히나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료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의 그런 투자 이런 것들과도 좀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이시티나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 게임주들 중에서 1조 미만의 소형주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TV도 충분히 더 상승력이 있고 NFT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실적주 플러스 재료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FC엔터와 YG 플러스와 함께 엔터주들 중에서 1조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상승이 있었고요. 다날과 같은 경우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설명드리면서 결제와 NFT 결제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장중한 때 뭐 한 1%까지 상승을 해서 한 3% 이상 수익이 나는 뭐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18분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사실 좀 좋았잖아요, 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총 1위부터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이렇게 장초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고 실적주 대형주죠. 보통은 뭐 대형주가 물론 테마가 붙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참 드물고 보통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날에는 반대로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큰 돈들이 몰려서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오늘 단톡방에 제가 아침에 공유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테마주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반대로 대형주가 약한 날이 테마주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장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물론 상승을 일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2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넵튠 같은 경우도 오전 9시 30분에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렸어요. 넵튠 제가 지금 체크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13%까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어저께 아프리카 TV를 3번 매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총 2조짜리 이렇게 가벼운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 원칙도 충분히 지켜가면서 뭐 법학자 훈훈이 매수 매도 그렇게 치면은 제가 예전에 매매법 올린 게 있어서 일단 그걸 기본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스터디를 하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주식 방송들 중에서도 보면 좀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뭐 너무 이렇게 차트를 휘황찬란하게 설명하는 방송 말고 정말 기본을 좀 강조하는 방송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40만 원 정도 이거 말고 계좌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 넵튠이 한 8%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여기 보시면은 1.9%라고 써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17% 정도 수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시드머니는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었고 이거를 오늘 하루 안에 다 매수 매도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거고 신용까지 전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을 쓰니까 뭐 한 1,800만 원, 1,900만까지도 쓸 수가 있어서 어쨌든 7번 매수 매도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제 장이 조금 오늘처럼 괜찮은 날은 이렇게 수익이 좀 더 나기도 하고 뭐 적게 나는 날은 거래를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당연히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실천하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장에는 수익을 좀 제가 덜 내더라도 막 10% 20%까지 안 기다리고 어느 정도 뭐 5분 이동 평균선에서 좀 벗어나면은 저는 그냥 매도를 하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뭐 3% 5%라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토론방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체크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가 게임빌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여기에서는 엔터주 감당하면서도 변동성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소형주 1조 미만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식은 엔터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오늘도 가장 상승률이 좋았었던 건 당연히 큐브엔터하고 이제 FC엔터죠. 그래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4달 전에도 소형주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물론 뭐 하이브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고 SM도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고,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지금 디어유가 상장을 하죠. 자회사인 디어유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소형주, 그나마 여기서 소형주만 체크를 해보면은 1조 미만으로 보면은 큐브엔터, FC엔터, YG 플러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 종목 모두 3%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제가 뭐 넵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그 게임빌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내일까지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 종가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 거래 정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또 종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빌 말씀드렸던 대로 6%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한 2%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넵튠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13%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SK텔레콤에서 지분 인수에 대한 이런 그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SK텔레콤에서 공시 자료로 반박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 매물은 나오긴 했지만, 제가 장중에 다시 한번 그 톡방에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거 말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넵튠은 장초에 한번 팔았었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현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넵튠이 지금 시혜가도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 회복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이시티, YJM 게임즈, 그다음에 넥슨GT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던 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또 그 세력들이 항상 보내는 그 문자 있죠, 리딩방 문자. 그래서 저는 작전주는 절대 일단 그런 건 먼저 거릅니다. 물론 넥슨GT도 물론 시혜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서 그게 그런 문자가 안 왔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시혜가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작전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일단 패스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은 또 괜찮은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조이시티랑 YJM 게임즈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뭐 하락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중한테 보면 한 6%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좀 겁은 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는 게임주, 엔터주, 1조 미만의 소형주들이 강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유보율이 굉장히 낮거나 부채율이 굉장히 높거나 이렇게 막 자문제표가 깨진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이렇게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저점에 좀 싸게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엔터 말씀드린 대로 FC엔터, YG 플러스까지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 시혜가도 한 2% 정도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들어가셨으면은 한 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주요 지표 빠르게 한번 볼게요. 확진자 수는 1,589명인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 수고, 할로윈 데이였잖아요. 주말에 할로윈 데이다 보니까 한 2,300명 정도 현재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 3,000명까지도. 왜냐면 할로윈 데이 때 워낙 이태원에 사람이 많았고, 지금 이번 주부터 뭐 이렇게 술집 가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3,000명까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나라에서도 지금 5,000명까지는 대비가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거나 또는 이렇게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이런 일은 상당히 드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장막판에 조금은 이렇게 매수가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을 출발해서 조금 상승세로 갔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모두 약했다는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0.55% 상승을 해서 뭐 그냥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3개월치 차트를 봐도 가장 높은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뭐 DDR5 제가 관련된 종목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심텍이나 아비코전자, 코리안 서킷 뭐 이런 데들, 대덕전자 중심으로 오늘도 한 2%대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합 마무리 또는 이렇게 하락 마무리 정도, 그래서 내일도 장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좀 상승을 한 여력이 있으니까 내일은 오늘보단 약한 하락장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1.78%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는 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라도 좀 하락을 해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죠. 공포지수 이렇게 마이너스 2.68% 하락한 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인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이렇게 하락을 했고, 주석이나 아연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뭐 알루미늄 보합 정도로 보여줘서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야지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뒷부분에 이제 요소수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석탄 채굴을 못 하다 보니까 요소수가 생산이 안 돼서 요소수 가격까지도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나마 정유는 이제 나라에서 정책을 통해서 뭐 유가를 할인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 주부터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개별 이렇게 뭐 광물이라든지 재료들이 상승하면서 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에 또 한 4% 정도 올라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투자증권이 거의 뭐 6%대 상승을 했고,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항상 비트코인이 오르면 봐야 될 종목도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렸었죠.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 종목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비덴트, 빗썸 관련된 주인 비덴트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12%대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이 흐름이 괜찮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페이코인이라고 써 있죠. 물론 비트코인 거래 그 가상화폐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페이코인은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다날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다날에서 페이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코인이 13% 오르게 된다면은 다날이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이틀 동안 또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리포트가 보시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뭐 물가가 상승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최근에 또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 되게 되면 은행들이 또 실적도 좋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분을 또 받아가겠죠. 그래서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한 주 정도는 꼭 보유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KB라든지 뭐 이런 그냥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기업은행도 괜찮고요. 뭐 흐름 좋은 것들 제가 한 3일 전, 4일 전에도 몇 번 정리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정책 얘기한 것, 그다음에 최근에 참 리포트들이 볼만한 게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가 이제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에 리포트가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2차 전지는 사실 조정이잖아요. 오늘 물론 소폭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지금 거의 3주째 조정이기 때문에 원준이나 엔킨 같은 리포트가 나와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나마 원준이 좀 좋게 나왔고, 이제 엔킨 같은 경우 오히려 고평가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샌드박스, 이제 뉴스 쪽에서 보시면은 샌드박스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다는 내용인데, 샌드박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픈 NFT 메타버스 플랫폼이거든요. 그 도티라고 해서 뭐 가끔 TV에서 나왔었던 그 게임 유튜버인데, 이분도 이제 샌드박스의 크리에이터로 소속이 돼 있고, 이분 제외하고도 샌드박스에는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유튜브를 보시면은 알만한 그런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소속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리시면 또 하나 떠올려야 될 종목이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 TV는 이제 BJ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고, 또 최근에 NFT가 이제 제로로 붙었기 때문에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기사 내용들 중에서 컴투스 언급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시리즈 B, 이제 스타트업의 시리즈 A, B, C 이렇게 투자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컴투스도 국내 기업과 함께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컴투스도 이 샌드박스 관련된 주로도 엮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NFT 책을 보거나 우리가 메타버스 책을 한 권 사서 정독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신문 기사에 있는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된다. 지금의 대세는 말씀드렸죠.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P2E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NFT가 뜨는 거고, NFT와 관련된 것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IP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게임 같은 경우도 캐릭터의 IP를 보유하고 있죠. 또 기존의 이제 미술, 뭐 서울 옥션 같은 미술품 같은 경우도 IP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NFT가 만나서 결합을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을 기사를 봐도 저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 꼭 줄을 쳐놓는데, 보시면은 이번 투자는 게임을 넘어 패션, 건축, 가상 콘서트,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확장해가는 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의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 그리고 NFT 메타버스에서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디지털 작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된 것들, 콘서트도 한번 떠올리면 엔터주 떠올릴 수 있고요. 미술관 떠올리면은 뭐 서울 옥션 같은 거 떠올릴 수 있고요. 게임주, 그다음에 패션, 건축까지도 이래 NFT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이런 것들을 뭐 NFT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건설사가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 중에서 제가 어저께는 이제 산림협력 얘기를 꺼냈는데, 오늘 남북경협주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약발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이런 남북경협 관련된 뭐 남북 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 이런 단어만 얘기해도 막 급등을 했었는데, 산림협력 얘기를 어저께 그래도 좋은 자리 가서 했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는 더 보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재료가 하루 지나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남북 산림 협력을 제한하는 정부가 이제 기후기 대붕으로 했는데, 어쨌든 뭐 별 의미는 없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아침에 뜨면서 오늘 원전주가 좀 움직였죠. 두산중공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미국 기업 소형 원전 유럽 수출을 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했다. SML 얘기 또 나왔고 루마니아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일진파워, 서전기전, 한전기술,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했고, 여기 기사에서 언급된 두산중공업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전기술과 서전기전까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형주들 중에서는 이제 한전기술과 서전기전을 조금 차트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지금 현재 선거 진행 중이고, 어쨌든 이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이제 촉감 예민하실 텐데, 어쨌든 저는 가능하면은 당선되기 전에 정리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당선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제로 소멸로 급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흔행은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오늘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는 내일 정도면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 건설 자재 쪽이 일정 부분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또는 기본주택, 이재명 씨 기본주택 관련된 주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아마 법학자 훈훈이 기본주택이라고 치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방송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중에선 진짜 볼만한 게 없는데, 그나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용이 어저께 이제 리포트로 나온 게 이제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 하트 인수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고, PR이 이제 저평가다. 그리고 뭐 NFT 기술도 적용할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급등을 하고 하루 눌려줬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이제 넵튠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형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준, 뭐 이렇게 원준 같은 경우는 오히려 PER이 좀 낮게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가 받았는데, 그래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상장한 이후에. 근데 엔캔 같은 경우 상장한 이후에 오늘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 증권사 레포트에 보면 오히려 국내 유사업체 고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첨보, 솔로스 첨단 소재의 평균 PR에 비해서 할증돼서 거래 중.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액 제조기업 뭐 이런 독보적인 이런 내용 있고, 뭐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액 개발 상용화 성공, 전고체 배터리 시장 진입, 뭐 이런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본 분은 투자를 안 하겠죠. 왜냐면 PR이 높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신규 상장주들이 좀 상승하는 경향도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주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서 저는 일단 매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아프리카 TV 플랫폼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광고 단가 잘 나오고, NFT, 메타버스 신규 사업 계획 중이다.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때마다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TP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일단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날도 제가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날 페이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페이코인 내용 있죠. 메타버스 가상자산,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도 좋다고, 흐름 차트 자체도 좋고 흐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저께 기사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키느라고. 왜냐면 이게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늘려줬거나 오늘 하루 급등을 했다고 해서 재료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넵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가도 좀 좋게 형성이 돼 있고, 다날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눌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체크해볼, 또 내일도 체크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화요일에 이어서 넵튠, 그다음에 게임빌,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큐브엔터, 뭐 YG 플러스, 다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도 다 좋은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게임딜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투자 그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뭐 장초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은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증시 분석 빠르게 해볼게요. 1위부터 8위까지 좀 살펴보면은 세종 메디컬 뭐 경구용 치료제로 관련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저는 뭐 바이오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현재는 어쨌든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오징어 게임 주부터 이제 2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메타버스, 엔터주, 게임주가 강세인 장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제 2차 전지도 주도주가 아니고 전기차도 주도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강세 종목,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강세 종목인 그런 메타버스나 게임주에 투자하는 게 아직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뭐 내일부터 만약에 급락이 이어진다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당연히 재료가 소멸된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강세 섹터로 떠오른 것들을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현재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저라면은 투자는 하지 않겠다. 물론 뭐 개별주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면 되고, 하지만 잘 자기가 종목을 잘 못 선정을 하고 근데 그냥 제약바이오가 왠지 낮은 가격 같아서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미디어 콘텐츠에 NFT가 붙은 초록빛 미디어가 또 상승을 했고, BK 탑스라고 이제 메타버스, 그래서 관련된 것도 또 한 17% 상승을 했고요. 역시나 1위부터 8위까지에서도 이제 두 개나 미디어 뭐 이런 메타버스가 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리고 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급등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초보자 영역은 아니라서 이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풍 뭐 이런 신공항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선주 이런 거니까요. 그다음에 뭐 LS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경남 스틸, 대선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뭐 비덴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된 주,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게 다버링크,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신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거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총이 작으면서도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항상 할 때는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형주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파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프존도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뭐 골프장 그 굉장히 그 부킹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호실적 나오면서 좀 오늘도 주가 상승을 했고요. 한국전자인증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토스뱅크 지분 들고 있는 것들, 아무래도 카카오페이 상장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융 관련된 주들이, 또 핀테크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국보 디자인. 근데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리콜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은 좀 흐름이 좋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종목은 세종 메디컬, 일정 신업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FT 관련된 초록빛 미디어,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KG 케미칼, 이제 요소수 관련해서 제가 뒷부분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거래 량상이 좀 전에는 이제 거래 대금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빛 미디어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되고, 카카오 게임즈, KG 케미컬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거래 량상위에서는 초록빛 미디어, 위지트,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과대낙폭이잖아요. 현재 LNF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하면은 한 20%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LNF나 뭐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데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좀 낮은 가격에 사놔도 차트가 많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하고 물타기 하는 거하고 이렇게 정배열인데 조금 흐름이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거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배열 초입에, 아직은 여기도 이제 정배열은 아니죠.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기가 좀 들어온다면은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량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하이브 역시나 게임과 엔터의 기관 매수가 몰렸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 보면은 초록뱀 미디어가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백신 오랜만에 올랐는데 사실 러시아 백신 같은 거 너무 소형주여서 저는 이제 뭐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의 강세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대선주가 많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강세는 엔터주, 메타버스를 추가적인 재료 NFT가 붙은 것들 중심으로 뭐 시장이 형성돼 있고 오늘은 다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동안 1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11월은 소형주가 강하고 강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미 많이 올랐어도 강한 종목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시총이 있는 거 규모 중에서는 컴투스, 그다음에 뭐 NHN 오늘은 좀 쉬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변동성이 있으면서 리스크가 있는 거는 게임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넵튠도 마찬가지죠. 시총이 작기 때문에 6천억대 정도 돼서 추가 상승은 하겠는데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뭐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오늘까지가 이제 그 심사 대상이었는데 일단은 거래 정지 안 됐고요.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또 변동성이 보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었던 넥슨GT나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넥슨GT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력주 작전주 해서 급등을 하고 이제 하락을 시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루 이제 그렇게 개미들을 털어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할 여력이 있어서 일단 게임주 소형주들 중에선 넥슨GT와 넷게임즈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사무 현재 지금 비트코인 흐름도 괜찮고 뭐 계속 지금 이 흐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 증권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여전히 정배열 초입에 있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소수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몰고 있는 차 중에 이제 랜드로버가 있는데 그게 경유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하고 이제 경유차가 있는데 경유차는 이 요소수를 넣어야 돼요. 요소수를 6개월에 한 번씩 한 8리터씩 넣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요소수 넣은 지가 4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비싸면은 사실 카센터에서 거의 한 2배 이상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국에서 뭐 석탄 채굴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개인 경유차도 물론 있지만 화물차가 중요하죠. 화물차 330만 대 중에서 60%인 200만 대가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중국에서 석탄, 암모니아 추출해서 요소수를 생산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요소수가 2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 지금 대표주는 이제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건 이제 KG 케미칼 한 12.95%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 정리해 보면은 롯데정밀화학, KG 케미칼, 뭐 휴캠스 이 정도가 이제 그 요소수 관련된 주, 생산 관련된 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머지 뭐 한솔로지틱스나 태용로직스, 뭐 동방 KCTC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 물류대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화물차의 60%가 경유고 거기가 이제 요소수가 필요한데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내일은 최소한 하루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초에 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단기 재료 쪽에 좀 더 가깝죠. 뭐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NFT처럼 장기 재료가 아니라 단기 재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초 시초가를 완전히 띄워놓고서 또 하락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저도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보시면은 오늘자 좀 괜찮은 그 리포트가 나와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언급만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KTB 투자증권에 오늘자 나온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종목명 중에서 지금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루트로닉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일정들도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 3, 4시간 정도 지나면 고화질로 전환이 되거든요. 고화질 전환이 되면은 제가 이거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제가 거기다 띄워 놓을게요. 그 게시판에다가 한번 띄워 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1개월간 그 이벤트 캘린더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그 윗부분만 좀 삭제를 하고 가려서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제약 바이오를 안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을 물론 제약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거의 뭐 물타기에서 그냥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저도 이제 동향 정도만 체크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도 제가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대웅제약 제가 1월달 방송에 참 울분의 방송을 했었죠.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나보타 뭐 이런 거 좀 일정들이 남아 있어서 그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소폭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 엔터 그리고 소형주가 여전히 강한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그 주식 토론방은 이제 고정 댓글에다 제가 해둘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뭐 부동산 경매, 뭐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전히 하락장이고 좀 위험한 장세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하시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